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시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PC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요 영상 밑에 보면 가입이라는 클릭 있죠? 그래서 가입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제 카드 비밀번호 이렇게 등록돼 있다면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PC 버전이 아니고 모바일 버전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가 많이 등록돼 있죠. 그래서 제 영상에,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 뭐 오늘 시황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가입하기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요런 창으로 옮기거든요. 그러면 가입 누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카드를 등록시켜 갖고 정기 결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입과 해지가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다. 유튜브는. 그 가입과 해지 방법 유튜브 검색 부탁드리고요. 단 이제 유튜브 멤버십 월 구독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구독 시스템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요거 월 구독 서비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시 장 시작 전에 녹화 방송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오후에 또 제가 종목이나 AS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문자, 비중에 대한 문자는 휴대폰 문자로 가니까 좀 녹화 방송해도 생방송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멤버십 신청 가격은 월 36만 원이고 예전에 제가 와우넷 가입 비용은 55만에서 60만 원인데 지금 30% 인하된 거고요. 단타나 세력주 매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서 좀 여유있게 매매를 가져가시는 분 이런 것들만 선호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연배가 있는 분들, 단타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 다 종목 추천이 많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보유해봐야 뭐 한 10종목 계속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놓고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단기라 결과 1개월인데 대부분 다 3개월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종목 넘지 않고 평균 7종목, 6종목이고요. 종목당 비중이 한 7%에서 15%,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는 단타 안 하고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입 상담 전화를 하시면 되고, 보통 안 받으시면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하겠습니다. 장중에 잘 안 받아서 제가 시장을 본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시황을 이제 지난번에 안 올렸죠. 오늘 시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검정관계 사칭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게 너무 심해졌죠, 그죠?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 제 구독했으니까. 한국경제TV에서 뭐 25년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본 건 시장 혼돈의 구간, 불규칙적인 종목 흐름, 주주가치 환원 정책 정부 발표 임박, 단순하게 투자하고 시장에 순응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외 증시부터 봐야 되겠죠. 해외 증시는 조금은 이제 좀 약간 그 정체되는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야간 선물도 그렇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원체 시장이 좋다 보니까 되살아나는 낙관론 이러면서 정점은 아직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이번 주에 월가의 시각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주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 그 상위 10개에 대한 가중치가 높은데 그래서 막 S&P 기준에서 퍼가 높다 그러고 막 20배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 정말 버블이면 모든 종목이 다 가야 되는데 이번에 상승은 상위 10개 종목들만 가서 퍼가 높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CPI가 나왔는데 뭐 다들 지나간 자료 얘기한다고 뭐 얘기하지만 별로 안 좋죠. 안 좋습니다. 보면 뭐 다들 들었으니까 따로 얘기할 건 없고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CPI는 안 좋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최근에 그 영착륙에 대한 예상 65%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좋게 있고요. 그리고 CPI 나오고 나서 시장이 막 떨어졌다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그래서 자꾸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디커플링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제 하원에서 비공개 회동하면서 1월 CPI 결과에 대해서 예상과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미국 시장의 안정권이 돼 버린 거죠. 그렇게 나올 거 알았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만 요즘 파월이 막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파월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CPI가 매우 나빴는데 파월이 이 한마디로 그냥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PC를 봐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CPI가 확 떠났죠. 그래서 이제 개인 PC가 더 많은 정보를 줄 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 PC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1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었는데 10개월 내 예상 최대 낙폭입니다. 예상치 0.2인데 0.8이니까.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도 예상치가 0.2인데 마이너스 0.6으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폭설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의 혹판 여파다. 신용카드 지출 감소 요인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견고하다는 CPI 보고서의 데이터를 뒷받침한다. 괜찮다. 일본 경제 성장률 수치가 좀 수정돼도 괜찮다. 뭐 1월 달은 혹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혹한 때문이라 같으면 뭐 그래서 뭐 자동차 판매 뭐 계절성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왜 온라인 매출도 감소되냐? 그럼 집에 있어서 온라인 같은 것도 막 많이 시킬 건데 온라인 매출 감소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피로감이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소비자는 지치기 시작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상품 그쪽만 소비가 줄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상품보다 서비스가 70%잖아요. 근데 1월 소매 판매의 광범위한 감소는 소비자가 연초에 일부 모멘텀을 잃었으면 시작한다 라면서도 식품 서비스 판매의 큰 증가는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고 이는 상품 소비를 상쇄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상품 소비 좀 줄어도 돼. 미국은 어차피 서비스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만 안 꺾이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뒷받침하는 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이제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개인 PC 지표를 보고 파월의 커멘트를 보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도 반짝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급격하게 이번 주는 꺾이는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좀 올라가서 좀 불안한 거고, 소매 판매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품 소비가 줄어들고 서비스 소비, 그러니까 미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소비가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게 그나마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금요일날 주말에 보면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약세죠. 근데 가장 AI에서 그냥 스타 종목,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20% 떨어졌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AMD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메인이 엔비디아잖아요. 그리고 좀 중형주 쪽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애플은 워런 버핏도 팔았고, 그리고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벌써 주도주로서 이제 뺏긴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는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요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뭐 AMD도 보고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계속 보면 이제 AI, 왜냐하면 AI 열풍으로 갔기 때문에 이 AI 열풍이 이제 꺾이는지 아니면 계속 또 눌림목을 보이고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애플은 그다지 없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번 6%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소폭 조정을 보이네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설명했죠. 엔비디아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이제가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투자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인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형태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머스크 테슬라 지분 추가했다는 것 때문에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갈지 너무 낙폭과대로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유가는 한 90불. 그런데 브렌트 오일이 8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거 계속 말씀드렸죠. 90불.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4% 중반. 근데 벌써 4%대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체크 안 해도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여기서 고점 찍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5%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기술적 반등이었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10년물 국채가 가버리면 지수가 떨어졌다니까요. 급락. 그래서 이렇게 갇히거나 고점을 못 돌파하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버리잖아요. 10년물 국채가. 그럼 지수가 다시 폭락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의 게임인데, 이 반등에서 끝나고 여기서 막 이러면 그냥 괜찮고요. 박스권이 계속 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물 국채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중국 증시는 뭐 부양책 계속 해도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부양책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공매도 뭐 금지 이런 거 해갖고 못 올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주가치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걸 손대야 된다는 거니까. 그죠?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 선물이 4만 계약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이거 누적으로 5만 계약에서 6만 계약 이상 못 간다고. 그래서 한 5만 계약 넘으면 이제 선물이 좀 거의 살 건 다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역대적으로 5만 계약, 6만 계약이 맥스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그 거래소 코스피의 현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요. 단 2023년 작년 3분기만 4조 정도 매도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고요.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샀다가 다 팔아버렸죠. 이렇게 샀다가 다 팔아버렸죠. 근데 지금 확실히 수급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떨어져도 국내 시장하고 차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코스닥은 그렇게 안 사요. 물론 이제 팔지도 않죠. 여기서 1조 7천억 사고 1조 7,900억 샀는데 팔지는 않아요. 뭐 3,700밖에 안 팔죠. 그래서 현물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하루에 5천원씩 막 파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선물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고버스도 괜찮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찝찝한 건 뭐냐면, 이 예주면 이제 신용장구하고 선물을 찾다고 안 맞죠? 같이 맞지 않아요? 근데 2월 7일날 2,600억 신용장구만 올라오더만 다시 요때 또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신용장구가 조금 증가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딴 거는 부담스러운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PI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공모 최대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는데, 이제 관련주도 봐야 되고요. 이제 2월 말에 이제 상장되니까요. 그죠? 경쟁률도 많고. 그래서 어때, 이렇게 그 대여가 하나 오면, 따따블 노리고 이제 돈이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수급의 공백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PR이 아마 상장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뭐 올라가더라도 계속 막 확 좋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강한 주식시장인데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죠. 근데 종목 흐름은 좀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 종목도 막 좋아야 되는데 체감 지수가 가는 것만 가고, 특히 대형주만 가고, 그리고 테마주도 막 뭐 옛날에 같은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만 가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시장이 하도 안 보여서 제가 유튜브를 못 올렸고요. 지난주에 2600선 후반에서 2700선 초반에 박스권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요거는 26일 날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대책 발표한다 그러죠. 그거 했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이제 재료가 노출됐을 때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 보니까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요, 나왔더라고요. 기업 밸류업 대책 26일. 요 이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결정하는 거고,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제가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는 시장이 너무 안 보여서 제가 하루 쉬었는데요.
종목을 너무 쫓아다니는 전략을 피하면서 시장의 이슈가 되는 종목이나 섹터 중에서 1등주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도 섹터 우리가 예상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리 선침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저희도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막연한 주식시장에 대한 버블이라든지 공포에 대한 또 주식시장이 막 폭락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주식시장 흐름에 순응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한쪽에서 너무 막 공포 막 버블이다 막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막 180도 변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종목 장세를 좀 즐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만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섹터별로 보는데 2차전지도 뭐 그렇게 세게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반도체도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 로봇주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고 조선주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방산주도 뭐 올라갔다가 그냥 계속 제자리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 지수는 많이 뭐 2640까지 올라가 있는데 종목들이 그렇게 막 추세를 닫고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이제 요게 제가 뽑았던 그거거든요. 그 기업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인데 요것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6일 그 정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보통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은행, 생보, 지수사 요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중소비 관련주 안 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은행주, 생보수, 현대차 그룹 요게 이제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관련한 기업들인데 그것만 좀 세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